배우 문소리의 엄마에서 이른의 배우가 된 엄마 이향란. 지금까지 밥만 하다 왔어요. 이향란 씨가 인터뷰하며 가장 많이 말한 단어 중 하나, 밥이다. 결혼 후 47년 동안 자식 둘과 남편, 시어머니의 사위, 손주까지 온 가족의 밥을 그가 책임졌다. 맏딸 문소리 씨가 배우가 되고 나서도 엄마 이향란 씨가 직접 도시락을 싸줬을 정도다. 그는 사진 촬영을 하면서 30대에 포장마차를 하면서 겨울에도 찬물에 담그며 일한 손이라며 손 내놓기를 쑥스러워하기도 했다. 그 손이야말로 생명을 키워낸 귀한 손 아닌가. 이제 그가 밥의 시간에서 이향란의 시간으로 날아오르려고 한다. 4년 전 시니어 모델을 양성하는 아카데미에 다니기 시작한 걸 계기로 배우라는 꿈이 생긴 거다. 엄마로 살아온 시간과 의미가 응축된 몸으로 감동의 한 컷을 만들어내고 삶이 녹아든 연기를 하는 배우 이향란으로서 꿈을 향해 걸어가는 지금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거듭 되뇌는 이유다. 인터뷰는 과거의 엄마 이향란이 배우를 꿈꾸는 이향란에게 하는 독백 형식으로 썼다. 약간 부산 사투리가 배어 유쾌한 그의 말투를 살렸다. 그는 서울에서는 사투리로 들리는데 부산에 가면 또 그게 아니라며 웃었다. 광주 송정리에서 태어나 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으로 이주했고 34살 이후로는 서울에 살았기에 반반 사투리가 완성됐다. 이 인터뷰 이후 향란 씨는 진짜 단편 영화 주인공으로 데뷔했다. 열심히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연기 연습을 한 결심을 맺어가는 중이다. 단편 단칸방을 시작으로 괜찮아, 소동 등 그간 주연 혹은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만 10여 편이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향란아, 니 참 잘 버텼다. 35년 전 내 식구가 빈손으로 부산서 서울로 올라와가 살 때만 해도 얼마나 막막했드나. 소리 아빠가 자리를 못 잡아가 그냥 다 함께 죽자 했을 때 나쁜 마음 먹었으면 웃잘 뻔했노. 나이 70에 이래 인생의 황금기가 왔는데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산 줄 알았다고? 생각해보면 참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언젠가 목욕탕에서 누가 그랬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나. 내 이 손을 보라고. 이게 어디 그런 손이냐고 했지. 내가 살아온 세월은 이 두 손이 다 안다. 일을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그렇잖아도 큰 손이 뼈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살갗은 또 얼마나 거칠어졌나. 오늘 인터뷰한다고 좀 뽀얗게 보일까 싶어가지고 손에다 뭣도 좀 바르고 다이소에서 손톱 스티커도 사다 붙이고 왔는데 좀 나은가 어쩐가 모르겠다. 이 두 손 어디다 참 내밀기도 민망하지만은 이 두 손 아니었으면 자식 둘의 남편, 손주까지 어떻게 먹여 살렸겠노. 소리 아빠가 그런 험한 말까지 했을 때가 소리 국민학교 6학년 때 올라갈 무렵이었지. 돈벌이가 안 되니까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면 그렇겠노. 하지만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 그래 말하고 대신 내가 나가 돈 벌었지. 석촌호수에 가봤더니만은 포장마차가 쭉 있더라고. 저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친구한테 몇십만 원을 빌려서 포장마차를 안 차렸나. 체구 작은 여자가 혼자 포장마차 끌고 다니니까 아마 누가 보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았을 기다. 34 젊을 때니까 뭐 힘들거 말고 생각할 겨를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치인 시절이었고 밤새 장사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도 잘 수가 있나. 애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야 하니까는
쌀 앉혀놓고 싱크대 일에 기대 앉아가서는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깜빡 졸아서 두어 번 태워먹기도 했다. 참 생각해보면 나란 존재는 없는 세월이었어. 장사를 시작하면서 집도 자양동서 석천동 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지. 근데 부산서는 반에서 1등 하던 소리가 1등을 못하는 거야. 어느 날에는 소리가 또 말하는 기다. 엄마, 나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어릴 때부터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아인데 한의원 가서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다 먹이면 딱 좋겠는데 형편이 돼야지. 수소문해 보니 경동시장에 한약을 월부로 지어주는 데가 있다기에 거기서 보약을 한 제 해다 먹였지. 이웃들은 좀 아마 그거 하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 지하방에 살면서 아침마다 애한테 보약을 먹이니까. 포장마차하며 보약에 과일까지. 그래도 향란아, 그만하면 네가 애들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소리가 부산서는 피아노도 배우고 그랬는데 서울서는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바이올린에 영어, 수학과에도 시켰잖노. 세상에, 포장마차 하면서 애 과외까지 시키니까 누가 그랬지? 소리야, 나중에 네 노후도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때는 어땠노? 내가 지금 내 노후를 생각할 땐가 어쨌든지 그저 오늘 잘 사는 것, 그리고 애들 교육 잘 시키는 게 중요했지. 그게 다 나를 생각하느라 해준 말이지만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 그 포장마차가 생각보다 잘 돼서 다행이었다. 지금도 내가 한 음식은 식구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솜씨가 없진 않나 봐. 포장마차를 한 2년 하니까 이대로 가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때 소리 아빠도 택시회사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고, 그런데 어느 날 양일이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얼마나 놀랬노. 학교에 갔더만 양일이가 게임방 같은 데를 갔다는 거야. 막 그런 게 생길 때인데 지금이야 별일도 아닌데 그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학교서 집까지 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지그 잘 키우려고 이래 고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그러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집에 와서는 소리 아빠한테 그랬지. 나는 이제 포장마차 못하겠다고. 애들이 지읒끼리만 있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갑다. 이건 아니는 갑다고. 그래서 포장마차를 접었더만은 또 수입이 줄어드니까 아쉽잖아. 참나, 내도 가만 놀지 못한다. 궁리하다가 아침마다 잠실역 근처 길에서 토스트 장사를 했지. 아마 소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꽤 돈벌이가 잘 됐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아? 내가 이래 생각해 보면 한 집서 한 이불 덮고 살아도 팔자가 다 다르구나 싶어. 우리 영감 보면 어떻드노? 나는 자식들에다 나중에는 양쪽 어머니 두 분 수발에다 손주들 태어나니 또 그것들 밥까지 뱅생 헤매기는데 나랑 같이 사는 영감은 가만히 있어도 손주들이 언제든 보고 싶어 할 때 볼 수 있지. 바로 옆에 어머니 계시지. 그러니 행복한 거야.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오죽했음 그랬겠노.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일복을 많이 타고나게 만들어놨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았노. 내가 일을 사서 만드는 편인가. 소리가 영화 오아시스 찍고 몇 년 안 돼서 우리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근데 그냥 못 되겠더라고. 어머님이 자꾸 햇말 또 하시고 하니까 손자들도 슬슬 피하고, 어머님이 혼자 있는데 그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였어. 방 2칸짜리 우리 집으로 모셔온 게 그때다. 마침 소리도 원룸 얻어서 나가 살기 시작했고, 양일이는 군대 가 있을 때라 그로부터 10년을 모시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러다가 소리가 결혼도 하고 이건 산 넘어 산이야.
소리네가 우리 살던 평택집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그때 몇 사람 밥을 한 건가. 어머님은 모시고 살고 근처에 우리 엄마에 노화로 다리가 불편한 안사동까지 살았으니 누가 그분들을 다 챙기나. 내가 해야지. 처음엔 안사돈이 우리 엄마랑 1살 차이라 두 분이서 한 집서 살면 좋겠다 싶었거든. 근데 종교가 달라서 그건 안 되더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명절이면 시집이나 친정이라도 가잖아. 내는 뭐 어디 가기는커녕 명절 음식 해서 사돈네까지 갖다 줬으니 노인 3명 모시고 동네 목욕탕 가서 머리 감기고 등 밀어두는 것도 누가 했겠나. 목욕탕서 사람들이 노인을 3명이나 모시고 왔느냐며 막 웃었지. 소리네 딸 연두가 태어나고는 연두 보는 것도 내 몫인겨라. 내가 연두를 안 봐주면 소리가 일 자체를 못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겠노. 연두가 돌 무렵인가 하루는 거실에서 연두 재우면서 이래 누워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귀야.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또 뭐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진짜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까지 한 적 있지 않나? 진짜 어디 병이라도 나서 병원에서라도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지. 수술실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담담했는데 마취해서 탁 깨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이더라고. 간호사가 그때 가족 불러드릴까요? 했는데 느낌이 정말 남달랐지. 목걸이로 가린 가슴 쪽 이 흉터가 그때 수술 자국이고마. 여행과 명상이 마음의 탈출구. 아마 여행 다니고 명상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내 못 버텼을 거다. 50대부터 그렇게 혼자 여행을 갔으니까. 처음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소리 아빠가 이래 말하대. 어떻게 남편 허락도 안 받고 가냐? 내가 그랬지.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통보만 하면 됐지. 무슨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하나? 엄마는 또 그러시대. 그렇게 요를씩 보름씩 가면은 식구들 밥은 어떡하노? 그래서 또 내가 이랬지. 엄마, 내가 없다고 지구가 안 돌아가나? 다 못 살 것 같아도 사는 수가 있다. 내도 살아야 하니까 말하자면 도망을 간 거지. 그렇게 유럽으로 처음 떠난 여행이 내 탈출구였다. 그때 느낀 기는 이거다. 여행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 나를 위한 투자. 백화점도 안 가고 명품도 안 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돈 쓰는 데라고는 여행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명상. 몸이 힘든 거는 그렇게 넘어간다 쳐도 마음이 힘든 거는 견디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소리가 한 번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서 명상을 원하대. 정도의 법륜 스님이 하는 깨장이라는 수행 프로그램에 그때 갔지. 거기 다녀오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고 또 내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지. 그런데 내가 스님들처럼 오래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는 법을 배운 게 아니니까 몇 년 지나고는 다시 힘들어지는 거야. 그쯤에 소리가 외국의 유명한 수행자가 와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손사래를 쳤더만 소리가 이랬지. 엄마, 비싸면 비싼 대로 뭔가가 있을 거야. 사실은 거기도 소리가 안 보내줬으면 그 돈을 내고 내는 안 갔을기다. 아무튼 소리 말 듣고 거기 가서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징징대면서 살지? 뭐든지 다 끝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힘든 일도 다 지나갈 텐데. 명상 알려준 거는 지금도 소리한테 참 고맙게 생각해. 엄마, 어디 한번 바람이라도 쐬고 와. 내가 일에 지치고 힘들어 보이고 하면 응원해 주는 거는 내 딸이지.
내는 소리가 배우가 되고 나서도 계속 도시락을 싸먹였다. 소리가 바깥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저거 먹고 어찌 사나 싶을 정도로 양도 적고, 소리가 연극할 때는 스태프들이 소리 도시락을 맛있어 했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 것까지 싸주고, 이거 도시락만 싸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나도 정년퇴직해야지, 더는 못하겠다 생각할 때 소리가 금일봉이랑 편지를 써서 준 거야. 살가운 딸이 못돼서 미안해. 엄마한테 늘 고마워. 엄마 딸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식인데 웃자겠노. 계속 발목이 잡혔지. 손주 키우며 자식한테 생긴 미안함. 연두, 그래 내가 연두는 참 잘 키웠다. 하루는 소리내외랑 일에 와인을 한잔 하는데 장 감독이 소리한테 애를 하나 더 낳자는 거야. 그때는 내가 정색하고 그랬다. 그래 애 놓으면 우찌 커도 안 크겠냐마는 내는 못 봐준다. 그 뒤로는 둘째기는 안 한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손주는 후회 없이 키웠고 또 지금 잘 크고 있어서 그거 하나는 진짜 뿌듯해. 근데 연두를 보면 그렇게 소리한테 미안하더라고. 소리가 임신했을 때 보니까 원래 양도 적고 고기도 안 좋아하는 애가 과일이며 고기를 그렇게 챙겨 먹더라. 그래서 그런가 연두가 건강해. 면역력도 좋고. 근데 소리는 참 약하게 태어났거든. 내가 22살에 소리를 낳았으니 진짜 애가 애를 낳은 거야. 소리를 가졌을 때 잘 못 먹고 그래서 소리가 약하게 태어나 싶은 기제. 애들 키울 때도 지금처럼 무슨 육아 정보가 있기를 했나. 그냥 보고 듣고 해서 키운 기제. 지금 같으면 우리 소리랑 양일이도 더 잘 키웠을 텐데. 그러니 아직도 애들한테 그렇게 미안해. 내가 더 뒷바라지를 잘했으면 우리 애들이라고 서울대학은 못 갔을까. 키우다 보니 참 서울대학이 점점 더 커 보이더만은. 자식이란 게 그런 것 같다. 생각하면 늘 못해준 거, 부족하게 해준 것이 생각나고 미안하고 미안해. 자식은 말해 뭐하노.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지.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어느 날 나한테 그러시는 기다. 니는 목숨 걸고 자식 키우지 않았냐고. 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엄마가 그걸 아는구나 싶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잘 자라줬다. 애들이 참 괜찮게 컸구나 싶었던 적이 있지. 소리가 오아시스 찍고 나서 의류 사업을 하던 투자자가 배우들한테 좋은 파카를 한 벌씩 준 거야. 그때까지 그런 브랜드 파카를 소리도 못 입어보고 나도 못 입어봤을 때라 소리가 그걸 가져왔길래 지가 입을란가 봅다 했지. 근데 어느 날 애들하고 한차로 어디로 가는데 소리가 오아시스 찍을 때 도움 준 장애인 친구한테 그 파카를 선물할 거라던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못 입어본 좋은 옷을 왜 남주나 싶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나한테 2개가 있을 때 남한테 하나를 주는 거 아이가? 엄마, 2개가 있어서 남한테 하나 주려면 평생 주기 힘들어요. 양일이가 이리 말하니 소리는 또 이라 말하는 기라. 엄마하고 나는 나중에 입을 수 있을 거야. 그 말 듣는데 내가 되게 부끄럽더라고. 와, 이리 눈물이 나노. 엄마라면서 나이만 먹고 생각은 짧구나 싶었지. 나이 70에 찾은 내 삶. 어릴 때 나한테도 꿈이란 게 있긴 했을 텐데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 맏딸로 태어나서 대학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간다고 말도 못했다. 내가 가면 남동생 셋은 어찌나 싶어가.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얼른 돈 벌어야지 싶어가 자진해서 상고 가서 졸업하자마자 지직해 일하다 철없는 나이 21에 소리 아빠 만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제.
그래도 나한테 소리 같은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딸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엄마가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2달 계실 때 종종 그러셨잖아. 양란아, 내가 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내가 곰살 맞은 딸이 못해서 엄마한테 참 죄송했는데 나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들이었으면 엄마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나, 몸을 제대로 닦아줄 수가 있나. 소리가 딸이라도 좀 어려운 아들 같은 딸이지만 딸과 엄마 사이에는 자세히 말 안 해도 통하는 신뢰가 있지. 내 인생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오늘이 온 거야. 챙겨야 할 어르신들 모두 돌아가시고 연두도 어느새 커서 내 손이 그렇게 필요 없는 나이가 됐고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씩 해보고 있다. 모델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고 몇 년 전 시작한 영어 공부도 그래 재미가 있어. 아카데미에서 사람들이 종종 내한테 무슨 일 하다가 왔냐 물어. 그럼 나는 그런다. 지금까지 밥만 하다가 왔어요. 나는 잘하는 게 진짜 밥밖에 없었어. 그렇게 살던 나한테 어느 날 지인이 옷도 잘 입는데 모델 해볼 생각 없냐고 한 거야. 내일 모레 70인데 무슨 모델이냐고 했더만은 78에도 모델로 활동하는 재수나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수업이나 한번 구경해보자 해서 갔더니만 괜찮은 거야. 보는 것도 그렇게 재미있는데 실제 하면 얼마나 재밌겠나 싶어서 등록한 기제. 나이의 의미. 이 나이 먹으면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웃는 일이 많지 않아. 그런데 아카데미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기운도 받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재미도 느끼는 기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는데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싶은 순간이 많다. 특히 연기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가능한 건데 그게 나한테 힐링이 되더라고. 요즘은 혼자서 여기저기 단편영화 오디션도 보러 다닌다. 소리는 현장에서 단역 배우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서 그런지 좀 맞득짠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떨어지는 것도 배움이고 경험이야. 오디션 섭외가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재미나게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영화 엔딩 크레디트에 이향란 이름 석자 뜨는 날도 오지 않겠나? 문소리 엄마가 아니라 배우 이향란으로 불리는 날 말이다. 향란아,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애들 다 잘 키웠으니까 그걸로 충분하게 보상받은 거 아니겠나?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버텨냈으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도 온 것 아니겠나? 밥만 하며 살았어도 자식들, 손주들 보면 지나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느껴지지 않나? 내가 살아온 시간이 부끄럽지 않은 게 내 자존감이다. 좋은 대학 나와야 자존감이 생기겠나? 이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목표도 있고 그걸 향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노. 그래서 지금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하제. 나이가 든다는 게 어떤 의미겠노. 젊어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속에서 불덩이가 왔다 갔다 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도 이제는 웬만하면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다 싶고 또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터득하게 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넉넉해지니 나이 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사랑하면서 사는 지금 네가 그래서 참 대견스럽다. 잘하고 있다, 이향란.